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직무정지가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후 늦게쯤 아주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기 때문에 뭐 그리 신기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황이었고,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반발했고, 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퍼포먼스를 벌이셨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다만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실제 국회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표결에 붙이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자신의 소임을 다 하고 물러났죠. 방송 장악에 스텝 바이 스텝을 다 밟아 나갔던 분들입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서 오늘이 네 번째였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수장을 이런 식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게 매우 이례적이고요. 이런 상황을 다만 만들어 온 곳은 누구인가?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결적 정치 구도를 가져가면서 총선 패배 이후에 협치, 영수회담, 총선 패배 인정? 아니요. 전혀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대통령은 그걸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4월 10일에 총선을 패배한 정부 여당의 모습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내각 총사퇴 얘기 쏙 들어갔죠? 총리 바꾼다면서요.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내각은 총사퇴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사람들 갈아치우고 대통령실의 참모들 오히려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죠. 게다가 바꿔버린 국가기관의 수장들, 뭐 방통위원도 방통위원장도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장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진숙 후보자 같은 사람을 지명해서 인사청문회 때 보신 그대로 수사 대상이자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방통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것을 야당이 봐야 되는 건가? 아니죠. 당연히 견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방통위의 수장을 직무 정지하게끔 만드는 조치를 국회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상정돼서 가결까지 간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인 거죠. 예. 그러면 7월 31일에 출근을 했으니까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가장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당시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이 대표에서 얘기했는데,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여당 쪽은 이상휘 의원이 표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극히 일부 동의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이상희 의원이 하셨네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결정이 당연히 기다려졌다라는 듯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어요. 저는 이것도 참 뭐랄까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문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죠? 정혜전. 이분은 TV조선 기자였나 앵커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TV조선 분들이 유독 수고가 많으시네요. 일단 입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감을 표한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들이겠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방적이다. 여당과의 협의, 이런 합의가 없다. 합의는 어렵고요. 협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전 이뤄냈다고 봅니다. 대국민적인 합의는 이진숙 같은 부적격자, 자격도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통령이 지명한 것을 비겁하기 짝이 없게 편을 들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여기에 진보 보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진숙 같은 인물을 통해서 방통위원장 임명에 동의를 합니까? 저는 이건 국민의힘에 있는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일일이 편들어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소행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요. 과방위에 들어와서 아주 열렬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적격하다느니 어떻게 뚫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아무튼 계속 가겠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 없이 단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 이진숙 후보에 대한 지명 이후에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저는 다분히 상식적인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 답해드릴까요?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은 위법적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런 취지의 법률적 해석들은 법조계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2인 체제에서의 심의 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서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해라. 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거다. 이게 마치 2인 의결이 가능하다고 계속 고집을 피워왔던 기존의 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던 이 어떤 메시지가 완전히 다 탄핵된 거거든요. 게다가 이 방통위원을 실제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에 호선한다고 하죠. 신임 방통위원을 호선해서 2인 체제로 만들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과정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법에서 실제 지금 이 판단을 하고 있고 대법에 가면 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니 기다려보시고 언론계 학계에서 대다수의 인사들이 이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이미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무 하루 동안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럼 그건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적법하셨다. 이걸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법률 해석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누군간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독임제 기구가 아니잖아요.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그간 야당 추천위원들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파행 운영이 되어 왔고요.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계속하면서 지난 2년간 이끌어왔는데 이 실수를 총선을 통해 이미 심판받으신 거예요. 심판받으셨다고요. 국정기조 변화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심판받으신 겁니다. 대통령의 모든 조치가, 정부 여당의 모든 행위가 심판받은 겁니다. 잘못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간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라는 그런 사과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믿지 않았고요.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믿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자,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입니다. 지금 이거 발표하신 대변인은 과거를 좀 복귀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성함이 뭐라고요? 정혜전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실 대변인이시니까 대통령의 어떤 심중을 보좌하고 대변하시는 분이잖아요.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지적하는 것이 반헌법적, 반법률적이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주의적 극우들을 이제는 여당의 어떤 전사로 키워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 폭주에 맞서 싸우는 이진숙 잘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적임자 김문수 잘한다. 과거에 했던 행위들, 말과 행동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헌재 심판을 받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마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국민 니네 개 돼지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야당 니네 이 반헌법적인 정당들, 종북, 공산주의, 빨갱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3명의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을 73일, 181일, 1일 언급을 하면서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일일이 강조를 하고 있네요. 아니죠. 다 대상이었습니다. 2인 의사결정은 심각한 문제다.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켰다. 아니요. 이것도 협치를 하시겠다라는 분이 말을 바꾼 게 문제인 거지. 총선을 통해 이미 중간정상 끝났잖아요. 중간정상 끝나고 입 싹 닦아먹고 뒤통수를 후려친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2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입니다. 다른 탄핵안 난 필요 없고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안은 잘된 거라고.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은 발의되고 있습니다. 탄핵 중독됐다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니. 나는 이진숙 탄핵안은 꼭 언급하고 싶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북한을 왜 여기에 끌어당겨요? 비유법은 우리 정혜전 대변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 비유가 뭐 어디 대통령한테 박수 받은 비유예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이진숙 같은 오물 인사를 임명한 것이 비교될 대상이지, 야당의 오물 탄핵이라면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비교한 것은 저는 비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공정언론, 정부 견제요. 국민을 위한 탄핵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정부 여당 편향적으로 이미 언론의 지형은 만들어져 있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해서 유튜브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눈에 가신 MBC 이런 데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이진숙 안 친 거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입니다. 특검과 탄핵을 묶지 마세요. 특검은 당신의 대통령, 정혜전 대변인의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서 총선 때 심판이 끝난 사안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협치하시겠다는 분이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아우 지겹네요. 이제 발목 잡는 게 지겹네.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정혜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나아가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열받고 짜증나고 분노스럽지만 날씨도 너무 덥고요. 저도 할 일이 많아서 일일이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건대 방통위 파행이 불가피하죠. 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상민 때와는 또 다를 겁니다.
왜?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을 이미 위배한 것이고요. 언론관이 편향됐다라는 것은 중대한 법률 헌법 위반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미 인사청문회 3일 동안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사안이에요. 게다가 법인카드 문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 법인 차량 유용 의혹 등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이진숙은 이미 심판의 대상입니다. 수사의 대상, 처벌의 대상입니다. 포토라인의 대상입니다. 기소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임명시켜놓고 이제 와서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탄핵안과 묶어서 게다가 뻔뻔하기 그지없게 야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오물풍선이란 비유를 했어요. 정혜전 대변인이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분기탱천한 마음으로 이번 현안 브리핑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대부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이 전망을 좀 해보자면 일단 임무는 즉시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되고요. 헌재의 탄핵 심판 최종 관문이 남아 있고요. 관례적으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진숙은 이제 보수 극우의 전사가 되는 거니까 결정을 기다리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는 겁니다. 예, 직무정지이지만 법카는 못 써요. 하지만 월급은 받아갑니다. 여러분들 더 분노하셔야 됩니다. 월급을 받아갑니다. 자, 그리고 탄핵 심판은 넉 달에서 6달이니까 최소 700으로 잡아도요 2-3천만 원의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좋네요. 예, 뭐 이렇게 월급 받고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연말까지는 방송통신 업무를 망라하는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1인 직무대행이 있지만 1인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건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도 방통위가 파행되기 때문에 월급 받아가시겠죠. 방통위원은 차관급입니다. 제가 알기론 기사도 딸려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은 직무정지가 안 된 거니까 뭐 아무튼 출근을 하시면서 월급 받아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점점 더 이런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사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총선 이후에 좀 더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기를 바랐던 일부 국민들이 있었다면 그 바람을 오늘로써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야당과 싸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실은 190석이 넘는 의석을 범야권에 몰아준 국민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진숙 같은 공직 후보자는 대한민국에 다시 어떤 인사들도 이런 인사는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국회 차원에 가결되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금 보내세요. 식사하러 가겠습니다.